최근에 원래 그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이 안 됐었다가 그랬더니 풍선 효과 퍼진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다시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했더니 GTX-D로 뜬다. 이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뭘 하든 어떻게든 띄워서 비싸게 팔아먹고 빠지려는 그런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디에요? 김포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고 금매가 3건에서 77건으로 급격히 늘었죠. 26배 가까이 늘었는데 엄청나게 늘었죠. 잡고 보니 꼭지였나 하면서 묶이기 전날에 신고가 나왔는데 전날 신고가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계속 그 전날까지 계속 신고가 원래는 신고가 찍을 지역이 아니죠. 그런데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 거기다 낙찰가율 131%. 그러면은 시세보다 131%나 비싸게 경매를 받는구나. 매물이 없어서. 이런 심리를 유도하지만 사실상 뭐죠? 경매는 감정가이기 때문에 급등한 지역은 훨씬 더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낙찰가율이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추위 풀리며 호가, 추우니까 이제 다시 떨어져야죠. 자, 추위 풀리며 호가 10억. 호가 10억이에요, 호가. 내가 웅장한 산 밑에 그림 같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10평짜리. 네, 안 팔겠다는 의미로 호가를 100억을 올려버렸다. 요 동네가 강릉 이 정도 됐다고 합시다. 강릉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10평짜리 집을 가지고 호가를 100억 올렸다. 그러면은 아파트 시장이 살아났다. 강릉 아파트, 서울, 강남 아파트 능가 호가 100억 등장.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나요? 호가는 받고 싶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실거래가 아니면 믿을 바가 못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실거래가도 믿을 바가 못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매매 전세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617 터지고 나서 쭉 오르다가 규제 맞고 줄었죠. 전세는 임대차법이랑 관련 없이 10월 11월부터 쭉 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규제 맞고 나서 급격히 줄어들었죠. 지금 호가 이야기하면서 신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꺾이진 않죠. 이렇게 가다가 천천히 꺾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신고가니까 지금 사라. 그런 사람들이 꼭지에 사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매물 털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래량 보면 바로 나옵니다. 어때요? 617 이후 거래량이 늘어났다가 규제 맞고 거래량이 쭉쭉 떨어지고 있죠. 규제 이후 거래량이 작살나서 12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이죠. 1월 매매 거래량 역시 마찬가지다. 실거래가 조회 시스템 사기였다. 이런 말씀 말고 이분이 여기다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그러니까 겨울이라 거래 없는 겁니다. 빽 이런 사람들 많죠. 그때 문제는 뭐예요? 겨울은 12월부터였는데 이 지역 외에 다른 지역들도 보면 12월에 뜬다 해가지고 거래량 쫙 늘었는데 1월에 갑자기 거래량 없어진 거죠. 겨울이라 없는 게 아니라 없을 만하니까 없는 거죠. 김포는 더 심해서 11월부터 작살나고 있었던 거고. 외지인 거래량 어때요? 자, 12월이 11, 12월이니까 그나마 조금 나온 건데 사실상 규제 617부터 외지인 쭉 들어왔다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30대 역시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즉 거래 아작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김포, 해운대 이런데 규제 지역 됐으니까 떨어졌는데 옆 동네는 3배 이상 올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동네들로 풍선 효과를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지금 계속 끌려다니면서 지금 어떻게 돼요? 여기 가격 띄워놓고서 실수요들이 막 샀을 때 규제지역 지정되죠. 그 전까지 팔 준비 다 해놓는 거예요. 왜? 규제지역 지정 조건이 3개월 이상 올라야 되니까. 그래놓고서 옆 동네에 띄워가지고 이미 여기서 차익 남긴 그 수요들 여기 미리 사놓든가 아니면은 그 전부터 미리 사놓고서 여기 다음에 이제 우리 동네 해가지고 파는 사람들은 신고가에 팔고 빠지는 거고 사는 사람들은 묶인 다음에 낚인 거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잇따라 신고가 실수 매수 여전하다. 얼마나 이렇게 돼야 상승폭이 둔화가 예전과 달리 큰 건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못 털어냈죠. 사실 저렇게 빨리 지정할 줄도 몰랐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서 실수요 매수 여전하다 하면서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4차가 6억 8천에 손바뀜 했대요. 그 다음에 장기센트럴 자이 신고가 경신 얼마인지 안 써줘요. 하도 트집 잡히니까 저희한테. 그렇죠? 하도 구라기사들 많이 내니까. 한강신도시 운영 푸르지오도 6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직전 신고가보다. 자, 그래서 보면 어때요? 보면은 일단은 직전 신고가보다 3,200만원 상승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1차는 없어요. 6억 거래 없고 2차 보니까 떨어진 가격이었죠. 이 정도 했고 차라리 얘를 가지고 호도했으면 모를까. 근데 보면 이거 굉장히 비정상 거래라는 거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신고가 찍었다 하는데 어때요? 신고가 찍고 오르락내리락 반복하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7일날 신고가 찍은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신고가도 아니죠 사실. 그 다음에 6억 8천에 거래했다고 그러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6억 8천이 없습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아름다운 안경 껴서 잘 안 보이는 걸까요? 6억 8천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시력 좋으신 분 여기 6억 8천 보이시나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 기사 자체가 구라덩어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교통호재 맨날 이야기하죠. 김포 신도시 경전철 착공 완공 해가지고 2004년부터 계속 띄웠죠. 훈풍 분다. 올해에는 착공해서 또 띄우려고 했죠. 2018년 개통이래요. 안 했죠. 개통 호재. 2017년에 계속 이야기하죠. 개통을 앞두고 꿈틀. 근데 개통 안 됐죠. 우여곡절 끝에 역세권. 나중에 됐죠. 거의 2019년에. 네, 3번은 뜬다. 발표됐을 때, 착수했을 때, 개통됐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띄우려고 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저 교통으로 실질적으로 실수요들이 좋아지는 것은 노선이 개통했을 때죠. 공사에 착수했을 때 뭐예요? 옆에 시끄럽기만 하지. 그 다음에 집값이 뜨는 건 아예 처음부터 발표했을 때 다 띄우잖아요. 선반영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2번 더 띄우려고 난리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김포 집값이 개통됐을 때 떴어요? 언제 떴어요? 풍선효과 이야기 나오고 그때서야 떴지. 제대로 뜬 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선이라는 핑계를 갖다 붙여서 띄우려고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교통호재 어때요? 저희 김포 초창기 영상부터 이거 2칸짜리 전철 믿고 가면 안 된다. 저기 특히 한강 신도시 저 끝에 장기 운양 이 정도면 모를까 고촌되면 타기도 힘들다. 출퇴근 시간에. 근데 이게 2량짜리가 3량 4량으로 늘릴 수 있어요? 못 늘려요. 왜? 전철 플랫폼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2량짜리로. 그러니까 2-3번 보내고 탄다고 하잖아요. 5대 더 만든다고 해봤자 감당 안 되죠. 2-3번 보내고 탈 정도인데. 이런 상황이다. 근데 이게 엄청난 호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구례 뭐 이런 데서 타면은 그나마 좀 여유롭게 탈 수 있겠지만 저기 고촌 뭐 이런 데 가면은 풍무 이 정도만 와도 타기 엄청나게 힘들다. 그렇죠. 사실상 서울엔 더 가까운데 호가라인이라고 하죠. 자, 풍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띄우죠. 막. 여기 보면은 이게 빨간색 표시 있는 게 매매가보다 호가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이렇게 다 띄우고 있죠. 그 다음에 풍무만 띄워요. 걸포도 띄우죠. 운양도 띄우죠. 장기도 띄우죠. 마산도 띄우죠. 구례도 띄우죠. 다 띄워요. 다 호가 띄우고 있죠. 여기 지금 호가 띄우고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아쉬우니까 617에서 1119 사이에 사람들 속아가지고 살 때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판 사람들 아쉬우니까 계속 띄워놓는 거죠. 그러면은 누군간 낚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원래 집값 오를 때 파는 사람들, 특히 저기 김포까지 들어가서 투기랍시고 들어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결국 그게 되나요? 막상 살아보면 집값이 모자라서 김포까지 갔는데 막 차를 사고 해가지고 차량 출퇴근이 가능하냐? 그것도 오전에 막히죠. 출퇴근 시간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을 타자니 못 타요. 그나마 한 구례까지는 가야 탈 수 있는 거고. 근데 가격만 이렇게 막 띄우고 있다. 저 가격 주고 살만한 동네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GTX D노선 왜 필요한가? GTX D노선도 확정 아니죠. 인천으로 가느냐? 김포로 가느냐?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 무조건 들어선다 하면서 띄우고 있는 거죠. 거기 중개사들 가보면 뭐라 그래요? 여기 GTX D노선 들어올 때니까 비싸게 주고 사세요. 아니 D노선 어디로 들어가는지 발표도 안 나왔는데.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거짓 뉴스들이 나돌고 있다. 5호선 김포 한강선이 들어오면은 들어올 필요 있어요? GTX가? 상식적으로? 둘 다 못 들어와요. 예비 타당성 떨어져서. 그러니까 5호선 연장 들어오면은 굳이 D 노선이 필요할까? 아니죠. 필요 없죠. 아니 김포에 뭐 얼마나 된다고 노선을 3개나 깔아가지고 GTX 깔고 5호선 깔고 그 다음에 한강철도 깔고 그렇게 할 환경이 안 되죠. 솔직히 따지면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손해보는 곳에 들어가겠느냐. 근데 호가 뭐 10억 뛰고 있다. 호가 같으면 뭐하냐.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2달 동안 11건의 실거래 신고. 왜 갑자기 최근 2달로 붙이죠? 규제 이후 아까 거래량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거래량이 없는데 11건의 실거래 신고 의심이 가죠? 거기다 인근 단지보다 호가 1억 원 이상 낮아서 호가 10억 띄어 대놓고서 호가 1억 낮아서 거래가 된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보면 어때요? 지금 최근 2달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12월 이후 거래 없죠? 여기는 1월 초까지 마지막에 거래한 사람 낚이고 그 다음에 여기 1월 12일 떨어졌다가 원래 가격 정도 된 거고 최고가는 11, 19 이전이죠. 여기 보면 어때요? 최고가 언제예요? 11, 19 이전이죠. 여기도 11, 19 이전이다. 뭐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냐. 막판에 이렇게 몰렸던 거죠. 그냥 단지 그것일 뿐이다. 그런데 뭐 맨날 뭐 호가 돌파하고 신고가 돌파하고 하나라도 더 털려고 그런데도 안 사고 있다는 거죠. 그 가격엔. 노원구 예전에 지역 분석 때 했던 것처럼 호가 막 이렇게 높여놓고 이렇게 호가 높여놓은 매물들 보이죠? 이래놓고서 거래는 막상 싸게 한다. 이게 핵심이죠. 밑장 빼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떠요? 가까운 고촌에 전어지구에 아파트 들어선다 하면서 대규모 부동산 개발 나선 김포파주 집값도 들썩. 뭐가 들썩댔는데 아무것도 안 들썩댔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김포파주 계속 띄우고 있는 기자 보면은 그쪽에 집 샀다가 지금 난리게 생겨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죠? 안 달라서. 공동주택 5,924가구와 단독주택 101가구 등 서울이 여기 있고 김포 한강신도시가 이쪽에 있으면 풍무동 지나서 고촌이 여기 있죠. 여기에 대량의 대규모 아파트가 총 한 6,000세대 정도가 들어온대요. 6,000세대 들어오면은 맨날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뜬다고 그러는데 공급이 가까운데 더 좋은 위치에 들어오는데 왜 집값이 떠요? 떨어져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는 또 반대쪽으로 구멍 찾아가지고 그 통지급일 비조정 지역이라고 해서 관심을 얻고 있고 호가를 2, 3천만 원씩 상향 조정했다. 서울과 가장 많이 떨어져 있어 외면 받았던 지역인데 위치 볼까요? 여기에요, 여기. 구멍 찾아서 요런 데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강신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이쪽에 풍무 고촌 이렇게 있고 이쪽에 서울이 있는 건데 김포 한강철도도 안 들어오고 GTX D노선 들어온다고 해도 여기까지 사업성이 있어요? 5호선 김포선 연장 이렇게 가죠. 교통 개불도 없는데 여기 한강신도시까지 규제해놓고 여기는 처음부터 규제도 안 했죠. 아웃 오브 안중이었죠. 그러니까 이런데 저런데 사는 게 무슨 메리트가 있냐. 실수요가 안 들어올 텐데 지금 여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 아파트 단지. 근데 가격이 이렇게 띄우고 있어요. 왜 저 가격에 사고 있죠? 누가? 지들끼리 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되고 있어요. 여기 3월에. 그래서 임금 막 이렇게 여기가 뜬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뜬다 해놓고서 누가 사고 있는 거예요? 건설사가 법인 혹은 개인으로 해서 매입해가지고 하나 띄우고 500가구 비싸게 분양하면은 남는 장사 아니에요? 들어올 가치가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 분양받게 만들어서 물량 다 털고 빠지려는 술책이다. 근데 여기 살만한 동네 돼요? 교통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결론 뭐예요? 신고가 행진한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길게 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GTX D 때문에 뜬다? GTX D가 들어오면은 5호선 연장을 포기해야죠. 어느 쪽을 잡느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GTX D는 강남이나 서울 동부 쪽으로 출퇴근할 건데 그럴 거면 굳이 김포까지 갈 필요가 있냐? 그렇다고 5호선 연장, 사실은 5호선 연장이 서부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훨씬 낫죠. GTX D는 가격만 비싸지. 근데 이것 때문에 뜨고 있다고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호재로. 결국 어때요 보면은 지금 대부분 아파트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특수하게 몇 개 제외하고는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상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도만 하고 있을 뿐이죠. 지금 사야 돼요? 사실 분들은 사세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드리듯이 가장 심하게 무너지는 곳은 수요가 없는 외곽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서쪽으로 가장 외곽 따지자면 사실상 다 만들어진 인천이나 이런 데보다 그나마 한강신도시인데 한강신도시 자체도 지금 가격 너무 뛰어가지고 몸살 앓고 있고 지금 뭐 비규제 지역이라고 저 위쪽에 통진읍 이런 데 가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